안녕하십니까. 지역의 이슈를 살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지속 가능한 성장, 참 자주 사용하는 말인데요. 예전에는 환경이나 생태 문제를 다룰 때 자주 썼던 말이었지만 요즘엔 전방위적으로 사용하는 표현이 됐습니다. 마을과 지역 역시 어떻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어갈 것인가? 전라남도가 안고 있는 현안은 무엇이고 지속 가능한 전남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들이 필요한지 오늘 헬로 이슈 토크에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전라남도 문금주 행정부지사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정부지사님의 고향이 전남이라고 들었습니다. 네. 전라남도에서 행정부지사직을 지금까지 수행을 해나가시면서 처음직을 맡고 수행해오는 지금까지 소회가 남다를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네, 먼저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남 도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행정부지사 문금주입니다.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인 헬로 이슈토크에서 시청자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드리고 또 전남의 주요한 현안들을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개인적으로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전남 보성 미려기 고향인데요. 전남 부지사로 와서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을 다루다 보니까 2년이 어떻게 간지 모르게 쏜살같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김영록 지사님과 또 전남 공직자 여러분들과 함께한 2년이 저에게 공직생활 그동안 29년, 30년 정도 됐는데 무척 기쁘고 행복한 순간이었다는 시간이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행정이라는 게 많은 분야를 다루다 보니까 굉장히 바쁜 시간들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면 언제실까요? 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기억이 납니다만 우선 대외적으로는 저희 김영록 지사님께서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고 제가 생각하는 행정부지사로서의 역할, 임무라면 조용히 내부 직원들과 소통하고 네. 또 소리 없이 우리 지사님을 보필하는 그런 게 제 임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동안 2년여 지금 전남 부지사로서 있으면서 인사를 한 4-5번을 한 것 같은데 네. 보통 인사를 하면 뒷말이 무성하고 잡음이 많이 나게 마련인데 저의 경우는 지금까지 큰 잡음 없이 인사를 잘 마무리한 게 제일 크게 기억에 남고 좀 뿌듯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노조하고도 관계가 상당히 좋아서요. 네. 심지어는 우리 노조에서도 저에게 열심히 뛰라는 의미로 운동화까지 선물을 해주는 네. 그런 관계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었는지 노사문화 부분에 저희가 2회 연속 대통령상을 수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런 결과로 보면 역시 노조하고도 관계도 상당히 좋은 관계로 지금 발전이 되고 있고요. 또 예를 들면 이제 동부지역본부가 거리상으로 상당히 이제 거리가 있는데 화상회의 시스템을 도입해서 굳이 직접 안 와도 되고 또 네. 결제나 보고도 화상회의를 통해서 보고하는 시스템으로 해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그런 내부 혁신도 해왔고요. 뭐 그런 결과가 반영이 되었는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정부 평가가 있습니다. 네. 거기에서 2회 연속 정량 부분 최우수 부분을 차지를 한 결과를 또 성과를 냈고요. 또 권익위에서 매년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도 최근 계속 상위권에 위치하는 네. 그런 결과를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만 네. 우선은 그렇게 크게 기억이 남습니다. 네. 네. 그럼 지금부터 전남 지역 대표 현안들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관광산업의 관심과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올해가 전남 방문의 해 2년차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전남 방문의 해 어떻게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금년이 전남 방문의 2년 차고요.
동시에 한국 방문회에 1년 차가 되겠습니다. 네. 전남에서는 그걸 맞이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메가 이벤트들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예정되고 있는데요. 먼저 대표적으로 지난 4월 1일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송악리에 개막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이후에 가장 큰 대규모 박람회 행사로 치러지고 있는데요. 5월 말 현재 관람객이 400만 명이 돌파가 됐습니다. 네. 원래 관람객 목표가 800만 명인데요. 이런 추세로 가면 800만을 넘어서 1000만 관람객을 돌파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조심스러운 전망을 해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바로 다음 달이면 정남진 장흥물축제가 또 시작이 되고요. 8월에는 보성 전어축제, 그리고 9월에는 전남 국제 수목 비엔날레, 또 강진만에서는 춤추는 갈대축제, 네. 그리고 또 10월은 김대중 평화회의, 그리고 그거 곁들여서 시도지사 일본 한일 시도지사 현안 회의도 열리게 돼 있고요. 또 전남 최초로 남도 영화제가 열리게 됩니다. 네. 11월에는 고흥 유자 축제가 또 기다리고 있고요. 이처럼 전남 곳곳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우리 전남도에서는 전남 방문회 또 한국 방문회를 맞아서 저희들 품격 있는 그런 행사 축제로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다른 지방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 우리 전남을 방문을 해주시면 여러 가지 즐길거리, 볼거리들을 느낄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전남은 역시 먹거리지 않습니까? 네.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거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올해 가을 도내 22개 시군에서 열리는 전국체전과 장애인체전은 준비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네, 우리 대한민국의 하반기를 책임질 대형 메가 이벤트 축제인데요. 네. 10월에 104회 전국체전, 그리고 11월에는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이 이곳 목포를 비롯해서 22개 시군 전 지역에서 열리게 됩니다. 마침 7월 5일이 D-100일인데 네. 여러 가지 행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올해 전국체전 장애인체전에는 이제 코로나19 처음 맞는 그런 체전 행사이기 때문에 4만 명 이상의 선수단 그리고 임원에서 방문하실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 도민 화합체전 또 네. 감동을 주는 체전으로 치러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고 특히 개폐식 준비에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올림픽에 버금가는 그런 감동의 무대를 드리고자 저희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관광 산업하면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사업도 빠뜨릴 수가 없는데요. 현재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추진 현황 말씀해 주시죠. 네, 뭐 다 아시다시피 전남에서 경남, 부산까지 이 아우르는 이 남해안은 정말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가지고 있고 네. 다도해 국립공원을 끼고 있어서 정말 잠재력 있는 그런 관광 자원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지금 현재 수도권 집중으로 인한 여러 가지 불균형적인 그런 부분들이 부작용들이 일어나는데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도 남해안은 정말 우리가 좀 잘 가꾸고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 전남도가 주도가 돼서 당초 6천억 원 규모의 남북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을 3조 원 규모까지 네. 키우는데 저희들이 중추전 역할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경남, 부산, 울산, 제주를 아우르는 광역권 관광개발 사업으로 발전을 시켜서 정말 우리 남해안을 세계적인 관광지로 만들 그런 구상을 청사진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남해안 해양 관광벨트 사업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듯이 총 3조 원 규모의 남북권 사업이 역대 광역 관광 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유럽의 지중해 또 멕시코의 칸쿤과 같은 네. 세계적인 그런 관광지로
키워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일환으로 올해부터 해남, 신안, 또 광양, 구례, 곡성 등지에서 여러 가지 마중물 사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해남에서는 수상 뮤지컬 공연장을 준비를 하고 있고 네. 신안에서는 추포도 음식 테마파크 뭐 이런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고 광양이나 구례, 곡성 등에서는 워케이션 조성을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전남도에서는 무한 국제공항을 무사증 입국 제도를 도입하는 그런 시스템을 갈 거고요. 지금 뭐 중국, 일본 또 동남아 이렇게 해서 관광 설명회 등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호남 고속철 2단계가 곧 완공이 되고 남해안 철도를 30년까지 완공을 차질 없이 준비를 하는 등 여러 가지 여건 조성에 힘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현재 전남 지역이 안고 있는 수건 사업이라고 한다면 공공의료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우리가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전남의 의과대 신설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네, 다행스럽게 우선 지난 8일에 제10차 의료 현안 협의체에서 의사 정원을 확충하는 방안을 논의를 해보자라고 일단 시작을 했습니다. 네. 뭐 잘 아시다시피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의사 수도 부족하고 필수 의료 대책 뭐 이런 부분에서도 준비가 필요하고 수도권 비수도권의 지역간 의료 격차 뭐 이런 부분들이 여러 언론에서 많이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특히 우리 전남 같은 경우는 그동안 그 농어촌 의료 공백을 메워왔던 공중보건의가 지금 많이 부족하고 그 일환으로 또 계속적인 적자를 보이고 있는 지방 의료원에서도 의사 구하기가 힘든 뭐 그런 구인난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비수도권의 열악한 의료 현실 개선을 위해서는 네. 정말 우리 전남 우리 17개 시도 중에 유일하게 국립의대 의과대가 없는 우리 네. 전남이 반드시 지금까지 30년 수건이 있지 않습니까? 네. 국립의과대가 반드시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해서 지난 8일에 우리 김영록 지사님께서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거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오갔는데 보건복지부 장관께서도 전남 지역의 열악한 의료 현실에 공감하면서 우리 전남도의 요구를 충분히 검토하겠다라는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만 아직 의사협회에서는 약간 완고한 네.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희들하고 여건이 비슷한 타시도 또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 사회단체 힘을 합해가지고 이번에는 반드시 좀 우리 가장 의료 부분이 취약한 우리 전남 지역의 네. 국립의과대가 유치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전남 지역은 지리적으로 바다 자원이 굉장히 풍부한 곳인데요. 현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이슈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이십니까? 일본의 원전 오염수가 방류가 지금 된다고 하는 게 상당히 사회적인 이슈인데 우리 전남 도민의 이 부분에 대한 우려, 걱정 이 부분은 당연한 것 같고요. 저희들도 단호합니다. 일단 전남도의 입장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의 방류에 대해서 절대 안 된다는 그런 단호한 입장입니다. 다만 저희들 의도와는 달리 방류가 될 경우를 또 대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해수부에서 준비하는 여러 가지 단계별 방침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저희들도 거기에 맞는 TF 조직, 대응 조직도 구성을 할 거고 방류 전, 방류 중, 방류 후에 따라서 단계별로 저희들 여러 가지 대응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 나름 전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일단 수산물 소비 위축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최소화시키기 위한 안전성 조사를 더욱 철저히 하고 있고요.
또 친환경 인증 면적을 확대해야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더불어서 정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방류 대응 특별법 및 종합 대책을 마련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고, 또 수산물 사전 수매 확대, 네. 유통 이력 관리 원산지 표시를 강화를 좀 해달라. 그리고 또 소비 위축이 될 경우 손실 보상금을 네. 실시를 해달라. 또 해역에 대한 분석 방송도 자막으로 제공을 해달라고 하는 내용들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류 전중 후 단계로 나눠서 이렇게 대응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 나가겠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 최근 전남뿐 아니라 전국의 모든 중소도시에서 겪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인구 유출입니다. 소멸도시로 언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전남 지역에도 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구 유입을 위해서 전라남도에 어떤 정책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네, 우리 전남의 경우는 인구 소멸 문제는 도시, 농촌 지금 뭐 구별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매년 빠져나가는 인구의 70, 80%가 청년 인구일 정도로 청년 네. 인구 유출이 매우 심각한데요. 전남도에서는 한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질의 일자리를 좀 많이 제공을 해서 수도권으로 가는 청년 인구 유출을 좀 네. 막아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양질의 일자리, 최근에 우리 신재생 에너지랄지 우주항공산업, 네. 또 데이터 산업, 또 뭐 AI 농생명 관련된 스마트팜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네.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 유출을 좀이라도 줄이지 않겠냐 하는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교육 문화, 역시 교육의 좀 질, 도민들이 원하는 기대 수준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한전 공대와 같은 그런 질 높은 대학, 네. 우수한 대학들이 좀 지금 있지만 또 유치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고, 또 국제 학교들을 많이 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설립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아이 낳고 그러니까 결혼하고 아이 낳기 좋은 그런 네. 분위기, 여건 조성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이런 질문도 드려봅니다. 행정부지사님이 바라보는 전라남도의 강점은 무엇이고 또 향후 발전시켜 나갈 성장 동력은 어떤 점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전남도는 그동안 뭐 농업, 수산업 분야에 상당히 강점이 있어 왔지 않습니까? 이제 맞습니다. 농도나 그런 또 뭐 수산도라는 그런 이미지로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뭐 좀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뭐 여수나 대구를 중심으로 한 석유화학, 철강, 네. 뭐 이런 조선, 뭐 이래서 전통적인 그 중화학 산업도 있고, 또 최근에는 아까 말씀드린 우주항공, 네. 또 데이터 산업, 신재생 에너지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첨단 반도체, 네. 그래서 첨단 신산업들이 요즘에는 지금 저희들 열심히 지금 기초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남도는 잠재력이 무한하다 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말 농도, 수산도로서의 이미지와 플러스 전통산업, 첨단 신산업이 어우러지는 세계적인 무한한 잠재력을 가진 전남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앞으로 기대하셔도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 지역민분들께 하실 말씀 있으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네, 전남도가 민선 7기, 8기 들어서 우리 도민의 성원, 응원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다 우리 김영록 도지사님의 안정적인 리더십 덕분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행정부지사인 저로서는 그런 지사님의 안정적인 리더십을 제가 좀 잘 뒷받침하고 있지 않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좀 뿌듯함을 느끼고요. 앞으로도 우리 전남도 공직자들은 우리 전남도가 세계 속에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경쟁력이 있는 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앞으로도 저희 전남도를 응원해주고 성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고민을 이어가면서 좋은 정책으로 도민과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